예술은 알지만 예술을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찾아갑니다. 5번째 방문 문화신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 신방로 김디. 네, 아마추어 신방러 박디입니다. 김디님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아니 어디 갔다 오신 겁니까? 진짜 제가 아니.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우리 4번째 문화신방을 어쩜 그렇게 혼자 잘하시는지 섭섭할 뻔했어요. 그런가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이 가사를 읽어주니까 그냥 시간이 많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저희가 스케줄도 자꾸 미뤄지고 이게 결방이 될 상황이었는데 또 청취자분들과 약속을 지키신다고 또 혼자 그러게요. 근데 이제 제일 제가 한가하니까 다들 아이고 다들 겸손하시네요. 바쁘시니까 하고 제가 이제 방송을 계속 들어보니까요. 제가 좀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좀. 김디가 아니라 쫌디라고 불러요. 쫌디. 가지고 다들 이제 그런 습관 같은 게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쫌을 많이 해? 아 맞아요. 저는 이걸 너무 많이 하는 것 아, 같아요. 그건 좋은 거잖아. 아는 리액션이니까 나는 그래서 좀 자꾸 그래서 쫌디입니다. 쫌디. 아 그게 아유. 다 드러나셨구나. 근데 혼자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혼자 해보니까요. 그냥 제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나오고 대신에 편집하는 사람이 힘들죠. 근데 대본이 없으니까 이게 제가 어떤 식으로 이게 흘러가서 해야 될지를 다 해야 되니까 어렵긴 하고 외로워. 그러셨구나. 혼자 하니까 외로웠습니다. 우리 박디님 네. 진짜. 아 근데 편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저희 문화신방 청취자분들이 어쩜 이렇게 고퀄에 녹음을 맞아요. 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요. 퀄리티 되게 좋다고.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곳은 브릿지 임팩트 스튜디오예요. 네, 맞아요. 브릿지 임팩트라는 아주 청소년 사역 단체 되게 유명하죠.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브릿지 임팩트 스튜디오에서 또 저희에게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또 빼먹을 수 없는 분이 계시죠? 그렇죠. 우리 김석호 팀장님이 우리 기술 팀장님으로 녹음도 해주시고 퀄리티 있게 다 이게 만져주시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호 팀장님. 네, 듣고 있나? 네, 그리고 브릿지 임팩트 우리 선교단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가 어쩜 그렇게 말을 잘하냐고 하시는데 다 편집발인 걸로. 네, 김디님. 네, 오랜만에 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뭐 계속 강의하고 또 스터디하고 있는데 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이제 예약당 이제 수료를 했거든요. 아, 예약당. 네,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또 예약당을 저희가 모집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참에 이 청취자분들께서도 문화예술 쪽에 관심 많으시니까 공개적으로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게 저희 우리 실장님이 꼭 가서 얘기하라고 네, 저에게 신신당부를 역시 하셨는데 실장님 일 잘하심. 4월 달에 4월 9일부터 이제 시작하거든요. 새로운 음. 이제 예약당 정규 코스예요. 40주 과정인데 문화 예술에 대한 이제 성경적 기본적인 관점과 원리들을 배우는 곳인데요. 뭐 보통은 다 전공자들이나 하시는 분들만 이제 많이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말고도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요. 나의 미래 공작소 페북 페이지에 가시면 이제 그런 정보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꼭 찾아가셔서 보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요즘에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세계관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꼭 많이 얼굴 뵙기를 바래요. 네. 네, 그럼 오늘도 즐겁게 문화신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디와 박디가 문학의 구석구석을 직접 신방하고 전해드리는 신방노트 시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영화를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신방노트 시간에는 박스오피스 순위를 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개봉한 영화들 중에서 몇 편을 골라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2월 박스오피스 순위를 보니까 마블의 블랙팬서. 블랙팬서 1위에 올랐네요. 새로운 또 히어로가 영화로 또 등장했군요. 네, 김디님 마블 같은 히어로 영화 좋아하세요? 좋아하지는 않고요. 그냥 좋다 나쁘다에 저는 그냥 호불호 아무 생각이 없이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제가 이제 로코 좋아한다. 근데 배트맨 이런 게 어울려요. 그런가요? 네. 정의를 지키는 왠지 우울하고 그렇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네. 네. 그래서 뭐 마블 그리고 뭐 DC 코믹스 저는 그런 거에 이렇게 막 관심은 있진 않아요. 근데 싫어하진 않아서 그냥 혼자 그냥 보게 되면 보고 안 보면 또 말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그 중고등부 교사를 했었는데 네. 중고등부 남자 아이들이 마블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림을 남자들이 그리려면 다 네. 마블 캐릭터 그리고 어벤져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좋아해요 또 네, 대부분. 네. 네. 또 블랙팬서가 그
것을 이어갈 수 있는 또 영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또 특이한 게 흑인 캐릭터로만 구성된 또 혁신적인 히어로물이 나왔네요. 그렇구나. 네. 또 악역도 또 사연이 있는 악역이고. 네. 그래서 뭐 나름대로 호평이더라고요. 네네. 박디님은 마블 좋아하십니까? 아 저는 마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십니까? 아 저번에 제가 전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에 이어서 계속 저는 뭔가 안 좋아하는 사람 같은데 저는 뭐랄까요? 네. 약간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좀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약간 사대주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전형적인 또 헐리우드. 네. 네. 또 그래서 좀 요즘 안 또 좋아하는. 의식이 또 의식이 없어요. 의식이 있는 분이니까 또 그런 의식. 것들을 하는군요. 네. 하지만 또 블랙팬서를 통해서 또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젊은 친구들이래. 또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또 좋아할 만한 가족 영화니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페북에 보니까 또 은혜 받았다고 많이들 또 은혜 받았으니까 좀 제가 울컥했는데 네,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신방처럼 이걸 보면서 또 묵상할 거리들을 찾으시는 게 또 연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2위는 조선 명탐정 흡혈 괴마의 비밀. 네, 이게 저 어떻게 또 3편까지 이게 3편으로 알고 그렇게 있는데 계속 나오네요. 조선 계속 시리즈가 명탐정 나오네요. 시리즈인데 한국판 셜록 홈즈 시리즈라고 불리는. 네, 맞아요. 또 이번에 설이어서 또 가족 단위로 많이 보셔서 또 순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3위는 골든 슬러버. 네, 또 한국 영화인데 네, 이거는 뭐 일본 소설이 또 원작이죠. 네, 그리고 이 주인공이 강동원, 한효주. 그냥 얼굴 보러 가는 거죠. 네, 오디오 꺼져도 잘 볼 수 있는 그런 네, 영화. 맞습니다. 그리고 4위는 그것만이 내 세상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게 그래도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나 보다라고 좀 그러네요. 놀랐습니다. 1월 17일에 개봉했는데 거의 2달 가까이 사랑을 받고 있네요. 네, 이병헌하고 박정민.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윤식당의 셰프 윤여정 선생님이 또 나오시죠. 네. 이 박정민 씨가 피아노를 쳐본 적이 없다는데 연습해서 이렇게까지 피아노 천재로 나오시는 거라고. 맞아요. 그리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또 한지민 씨가 네. 네, 나옵니다. 그냥 얼굴을 좋아하죠. 여러 가지 흥행 요소들을 잘 갖춘 것 같네요. 얘기 네.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5위는 코코예요. 코코도 코코. 개봉한 지가 좀 됐는데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코코 얘기 많이 했어요. 혹시 김디님 보신 영화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서 코코 봤습니다. 코코. 저도 코코 봤어요. 어떠셨습니까? 코코.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네. 저희 언니랑 봤는데 언니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오. 계속 그 정도야? 그 정도야? 왜 나도. 운? 막 이러지. 나도 그 정도는 아니다. 근데 많이 울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몰입해서도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워낙 이 죽은 자들의 세상을 소재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죽음과 잊혀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또 반기독교적이라고? 이게 크리스찬이 봐야 되는 영화냐. 정말 아무것도 못 봐요. 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여럿 있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아직 안 봤는데요. 보셨으면서요? 그때는 아, 안 봤었어. 그때는 안 그 봤었고. 보신 후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근데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지. 우리가 그때 나미야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요. 틀이다. 그러면서 저는 아까 말했던 그 기억에 대한 음.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이제 제가 4회 때 맨 마지막 얘기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 그 얘기랑 너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래 누군가에게 잊혀지면 죽은 뒤에도 그 사람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기억으로 남느냐 그런 면에서 보니까 저는 되게 좋은 영화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리고 아까 개인적으로 뭐 사대주의 이런 얘기 했는데 네. 디즈니 애니메이션 치고 처음으로 멕시코를 배경으로 했잖아요. 아 그리고 그러네요. 멕시코 고유의 문화들이 많이 나오고 음. 색채라든지 그런 색감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그 지역의 고유성을 잘 드러내서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이번에는 내가 삐딱하게 한번.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인들이 미국인들의 굉장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또 들은 것 같아요. 네, 히스패닉계를 무시하면 선거에서도 지고 이제 그런 또 디즈니의 또 상업적인 네. 전략도 있을지 않을까. 네, 한번 그러네요. 좀 제가 이번에 삐딱선을 한번. 또 서로 해봤습니다. 삐딱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균형이 그럼요. 생기고. 그런 시선 좋은 시선이죠. 네. 이렇게 박스오피스 순위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서 신박노트 전해드렸는데요. 네, 이 외에도 앞으로 개봉할 영화라든지 또 이제 하고 있는 영화들 중에서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영화가 있으면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개봉 중인
영화들 중에 네.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뭐죠? 먼저 그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신작 더 포스트이고요. 음. 28일에 개봉을 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1971년에 뉴욕 타임즈에서 베트남 전쟁, 이게 말이 많은 전쟁이잖아요. 네. 이 베트남 전쟁의 비밀을 알렸던 펜타곤 페이퍼, 이 특종 보도 사건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거든요. 그렇구나. 감독도 스티븐 스필버그지만 출연진이 아주 빵빵합니다. 메릴 스트립 그리고 톰 행크스, 아주 노익장을 과시하는 이 두 명배우가 그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또 명감독하고 같이 만든 영화라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뭐 감독, 출연진, 뭐 주제까지 굉장히 웰메이드 영화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네, 드는데. 이 저널리즘에 대한 영화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이제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그 카톨릭의 어떤 그런 아동 성추행 이걸 한 그 영화를 되게 감동 있게 봤거든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네. 그런 이제 저널리즘 같은 영화이기 때문에 그 파헤치는 음. 그 사회에 대한 어떤 악 그리고 또 적폐, 요즘에 또 미투 운동이 또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면에 봤을 때 이런 한번 기자 정신, 이 저널리즘에 대한 것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또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어떤 특종 경쟁 그런 내용이 아니라 뭔가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이랑 뭐 그렇죠. 권력에 맞서는 그런 정말 내용이군요. 언론이 언론의 기능을 해야 되거든요. 아, 요즘 같은 시대에서 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언론인들이요. 네. 김디님 소개 들어보니까 진짜 보고 싶어요. 네, 저도 꼭 보려고 하는 영화입니다. 또 다른 영화 하나 더 추천해 주시면 될까요? 저희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문화신방에서 다뤘잖아요. 네. 개봉한대요, 드디어. 그러니까요. 그 영화를 꼭 했나? 보셔야 됩니다. 안 했죠. 아마 이제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주변에 문화신방을 들으신 분들이 꼭 보고 싶다고 아는 분들이 또 궁금해요. 기대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냥 말로만 계속 표현했던 게 어떻게 시각적으로 나타날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한창 요즘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리틀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 네. 그 김태리 배우가 막 실시간 검색어 1위 되고 네. 그 친구가 그 또 워낙 개념이 있는 발언을 JTBC 하셔가지고. 뉴스룸에도 나와서 우리 손석희 영화하고 또 네. 인터뷰도 할 정도로. 근데 저는 이 리틀 포레스트를 일본 원작이잖아요. 네네. 그 영화를 너무 감명 깊게 봤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저도. 너무 박디님도. 힐링돼요. 네, 박디님 딱 취향에. 네. 저도 솔직히 일본 영화를 좋아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의 잔잔한 스토리가 좋은.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거 실망하지 않을까? 원작이 내가 너무나 좋았었는데 그러게 대부분 이제 한국이 다시 하면 잘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또 일본이랑 한국이랑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그쵸. 상황이 또 다르니까. 근데 보니까 호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좀 기대하면서 한국적으로 이걸 또 어떻게 잘 풀어냈을까. 네. 또 배우들이 또 이제 류준열도 나오고 김태리 네. 배우들. 그래서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또. 네, 또 한국 그 지역 곳곳에 그 음식 문화 같은 것도 잘 섞어서 연출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그 자연에 어우러지는 먹거리. 최고네요, 진짜. 네, 좀 꼭 기대가 한번 봐야겠다. 됩니다. 네, 이렇게 신박노트 진행해봤는데요. 오늘 함께할 영화도 아까 더 포스트 추천해주셨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라고 합니다. 네, 맞아요. 어떤 영화일지 본격적으로 대화 나눠볼게요.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바로 작년 7월에 개봉한 영화 덩케르크입니다. 네, 덩케르크 엄청난 그 대작이고 네,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제 관심을 받았던 그런 영화죠. 제가 또 포스터로 봤을 때는 완전 전쟁 영화라서 좀 재미없는 영화일 줄 알았는데 또 반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감독이 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잖아요. 이제 놀란 감독, 항상 우리를 놀래키는 감독이기 진짜. 때문에 더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아요. 네네. 덩케르크는 말씀드린 대로 2차 세계대전 중이던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그 열흘간 도버 해협에서 수행된 사상 최대 규모의 탈출 작전을 영화화한 작품인데요. 네, 말씀하셨듯이 메멘토, 다크나이트, 인셉션, 인터스텔라 이런 것들을 만든 크리스토퍼 놀란이 연출을 맡았어요. 그러게요. 근데 김리님 평소에 이 놀란 감독의 영화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잘 몰랐어요. 네. 메멘토를 보긴 했는데 감독을 제가 주의 깊게 보지는 않았는데 배트맨 시리즈를 다시 이 사람이 재해석해서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네. 배트맨 비긴즈 그리고 다크나이트에서 제가 아주 이 감독에게 푹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만든 영화는 제가 다 봤었던 것 같아요. 김리님 말씀대로 보통 이제 놀란 감독의 영화는 완전 대중성도 있는데
또 엄청 작품성도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영화의 경우에는 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제 주변에서도 재밌었다. 근데 음. 어떤 사람들은 뭐 영화 실망이다. 뭐 이런 음. 얘기가 많았는데 이 영화 자체가 잔교에서의 일주일, 그리고 바다에서의 1일, 그리고 하늘에서의 1시간이 서로 다른 서술자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시간의 농도로 쭉 교차되면서 중반부까지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는데 그때까지도 주인공이 누굴까? 주인공이 명확하지도 않고 음. 또 스토리 라인이 막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음. 그리고 또 막 보통 전쟁 영화처럼 현장감과 막 그런 전쟁 씬과 사실감이 막 극대화되면서 막 그렇게 재현하는 전개도 아니다 보니까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느낌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지루하다고. 네, 지루하다고 좀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 처음에는 서로 다른 이제 시각이 봤는데 좀 시간차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연출? 네, 만약에 이 사람의 그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안 보였고 없었던 장면들이 이 부분에선 또 입체적으로 보이네. 설명이 되어지고 나중에 가면서 이런 재미도 되게 있었고 음. 또 그리고 보통 전쟁 영화와 다른 또 놀란 감독만의 어떤 자기의 관점으로 이 영화를 만들어가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전쟁 영화도 만들 수가 있구나. 이제 그러면서 저도 뭔가 명확하게 딱 와닿는 부분이 없어서 뭔가 밋밋한 듯 느꼈지만 꼭 뭐가 와닿아야만 되나?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더 명확하지 않으니까 대체 감독이 무슨 의도로 이거를 이렇게 했지? 뭐 했지 하면서 조금 더 그런 생각을 더 만들어주는 영화였지 않을까. 저도 비슷한 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아무 정보 없이 봐가지고 네. 뭐 어떤 주인공 나와서 그 사람이 뭐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뭐 그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가 나오고 뭐 적이 나오고 맞아, 뭐 이런 맞아. 거겠지. 보통 그런 스토리가 있죠. 좀 이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막 폭탄 터지고 막 이렇게 죽고 막 이러면서 그런 거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뭐랄까요? 잔잔하게 그려졌다고 하나? 그러니까 큰 기승전결 없이 진행이 되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계속 잔상이 남아서 계속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그런 맞아요. 영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전쟁 영화 하면 이제 약간 충격을 받았던 전쟁 영화가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최근은 아니지만 2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 거기서 와 너무나 실감이 나는 거잖아요. 막 그 실감이 막 나면서 와 총알 날아가는 막 소리랑 막 그 잔인한 모습이 다 보여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 말고 또 밴드 오브 브라더스라고 그것도 전쟁 영화예요? 미드가 있어요. 그것도 탐 행크스하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참여한 건데 그게 진짜 전쟁 영화의 저는 최고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완전히 사람들의 심리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덩케르크는 또 다른 부분으로 전쟁 영화에 대한 어떤 것들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또 그게 뭘지 계속 대화 나누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영화는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상황을 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덩케르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프랑스 서쪽에 있는 작은 해안 도시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독일군이 이제 침공해서 오니까 영국군과 프랑스군이 거기에 포위가 돼요. 네. 네, 그러면서 그 해안가에 그래가지고 전멸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이제 영화로 그려냈고 거기서 이제 영국군의 구출 작전 그리고 그 배경이 된 곳이 바로 그 다이나모 작전이거든요. 영국군을 이제 구출하는 네. 그게 바로 배경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죠.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이 승리를 하잖아요. 거기에 맞아요. 굉장히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랑 연결이 된다고 네. 들었는데. 제가 좀 이제 그걸 좀 역사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이제 2차 세계대전 초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독일군이 완전히 승승장구해서 몰려가지고 몇십만 명이나 되는 영국군이 이제 몰살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영국군이 그 당시에 다 전멸을 했으면 반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네. 프랑스는 완전히 점령을 당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 다이나모 작전으로 30만 명이 넘는 영국군이 구출이 됐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또 처칠이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서 반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작전에서 나왔고 그래서 또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계사를 뒤흔드는 그런 전환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전쟁 영화 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든다 이런 네네. 얘기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영화 속 군인들이 굉장히 필사적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전쟁이 배경인데 약간 재난 영화 같다. 맞아요.
이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막 재난에서 막 거기서 탈출하고 살기 위해서 막 도망가고 막 하는 그런 장면 같이 그런 부분만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놀란 감독이 영화에 대해서 인터뷰를 할 때 이건 전쟁 영화가 아니다. 아, 의도를 한 건가? 그렇죠. 그래서 음. 일반적인 전쟁 영화에 나오는 그래서 치열한 전투 장면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극적인 순간에 이 모든 것을 그 이겨내고 딱 등장하는 영웅도 없죠. 그리고 적군인 독일군이 거의 등장하지가 아예 안 나와요. 그리고 진짜.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그리고 보통 나오죠.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신체 일부가 잘리거나 막 피를 흘리고 그런 게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고. 잔인한 장면도 별로 없어요. 네. 하지만 충분하게 뭔가 전쟁에 대한 두려움 그런 거는 충분히 또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치들이나 그 음향 자체가 음악 자체가 따로 이제 특수한 어떤 음향과 음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톤으로 쭉 흘러갔다고. 그러니까 그 분위기 자체가 전쟁에 대한 어떤 두려움 그리고 공포 그리고 잔인함 이런 것들이 그냥 아예 배경으로 깔린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그게 우리에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잘 안 나오잖아요. 맞아, 네. 주인공이 명확하지도 않고 네. 주인공 이름이 잘 기억도 안 나요. 그리고 그 톰이라고 하는 그 제일 많이 나오는 주인공 비슷한 네, 그 군인도 굉장히 평범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군인 같지가 않아요. 맞죠? 네네 더 어. 재난 영화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근데 저는 그 이 영화 보면서 우리가 지난 세 번째 문화신방 때 실존주의에 대해서 또 김기님께 맞아요. 배우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코메티. 네, 자코메티 전시하면서. 전시 얘기하면서 실존주의를 배웠는데 저는 그 자코메티가 봤던 그 시대상이 이때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후. 이제 이유. 네. 그래서 직후. 약간 묘하게 겹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네요. 약간 억지인가요? 아니에요. 억지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잘 느끼셨던 것 같아요. 좀 더 설명을 한번 좀 더 해주시죠. 설명하자면 이야기를 해주시죠. 독일군이 막 이렇게 폭탄 같은 거 던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우연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또 고개 숙이고 막 계속 재난 영화처럼 그 배에서 이제 탈출하려고 네네 숨어 있을 계속 때. 피해 네. 다니고 계속 이러는 걸 보면서 어떤 우연의 내동댕이 쳐진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게 어떤 영웅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그러게 그들이 이제 군인인데 네. 군인이라면 이제 그쵸 당연히 그쵸 이제 전사를 하고 싸우다 죽는 게 여태까지 영화에서 우리가 봤었던 그쵸 어떤 그런 모습 거기는 그냥 어떤 규율이 있고 뭔가 네. 계획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살고 싶어하는 네, 그냥, 살려고 하는 그 의지 네 단순히 살아남는 그 자체가 그냥 목적인 듯한 네네 그런 게 정말 보였던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리고 뭔가 폐허가 된 세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이런 네. 거 맞아요 실존주의? 잘 맞죠. 이해 뭐 못했을 실존주의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 아주 잘 보신 것 같아요. 잘 느꼈던 그게 것 또 같고. 특징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게 전쟁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편이 나쁜 놈인 적군들과 싸워서 뭐 승리를 얻게 되고 하는 이런 전쟁 영화 네. 그런 관점과 그런 스토리를 가져가지 않고 생존에 관한 영화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의 중요한 키워드가 생존, 또 거기에서 나오는 구조, 구출. 어떻게 본다 그러면 이게 기독교의 어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좀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꼭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죽음에서 건져내는 네. 그런 어떤 사람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구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전쟁 영화보다는 생존 영화라고 하신 게 저는 공감이 가는 게 이 영화 초반에도 그 초반에 나오는 장면에서 그 문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아요. 당시 이제 전쟁 상황을 알려주는 이제 그 배경 이걸 이제 놀란 감독이 텍스트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써 있죠. 영국과 프랑스군이 적의 공세에 해안가로 몰려났다. 그들은 덩케르크에 고립됐고 구조되어 조국으로 돌아가는 기적만을 바라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보다는 살아남는 거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 고립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기서 그들이 바라는 건 구조. 그래서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 그 생명에 대한 이런 키워드가 분명히 들어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감독이 굉장히 그걸 의도했다고 느낀 게 저는 연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네. 연출이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맞죠. 예를 들면 그 톰이라는 그 병사가 쓰러져 있을 때 토미로부터 가장 멀리서부터 이제 폭탄이 터지는데 네. 그 토미 직전에 멈추면서 그 흙이 토미한테 확 덮치면서 끝난다거나 네네. 아니면
그 바다에 가라앉아 있을 때 그 수면의 경계선이 카메라가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관객이 같이 빠진 것처럼 느끼게 한다던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몰입감을 줘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 막 이런 생각 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놀란 감독이 굳이 그 IMAX 필름으로 이것을 찍기를 또 고집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거대한 이제 큰 필름과 그런 화면 스크린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또 극대화돼서 잘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공군이 이제 바다에서 탈출할 때도 막 계속 손을 맞아, 꼭 쥐게 되고 막 내가 살아야 돼. 답답해가지고 막 내가 숨이 막 막혀오는 듯한 맞아요. 느낌을, 그게 또 이제 놀란 감독이 우리를 놀래키는 논란 또 한 번 연출. 논란. 네. 그러니까 어떤 걸 답을 제시해주기보다는 이 상황인데 살고 싶지 않아? 누구나 이 상황에선 살고 싶을 거다라는. 그렇죠. 그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생명. 그리고 전쟁은 누구를 더 많이 죽이느냐, 죽여서 승리를 쟁취하느냐가 좀 더 포커스인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살아남는 거. 생명이 더 중요하다. 전쟁의 또 다른 면, 그 다른 면을 좀 보여주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또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 관계라든지 공동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비춰지는 것 같았는데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맞아. 이 영화가 또 한 면에 있어서 이제 그러면서 생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공존이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일단 그 토미와 그 깁슨이라는 그 명찰을 가진 맞아요. 프랑스 병사 네. 그 둘의 관계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정원이 다 차버린 배에 이제 올라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두 다른 국적의 병사가 뭐 짠 듯이 눈빛만 보고도 본능적으로 그 부상병을 들것에 들고 그 배에 올라타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여기서도 엄청 답답했어요. 막 이제 올라타 이제 막 다 찼어. 맞아. 이제 문을 다 닫아 막 춥다, 이러고 막. 있는데 막 계속 들고 사람이 빽빽해가지고 근데 그 빽빽한 장면도 진짜 카메라가 그 사람들 사이에 어. 들것 위치에서 막 하니까 미- 내가 막 빨리 미치겠는 거야. 나도. 비켜줘야 될 것 같고 막.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왜 또 그 생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봤냐면 네. 부상병을 우선순위로 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 전에는 누군가가 자기 앞에 서려고 그러면 저리 가. 내가 먼저 줄 섰어. 뭐 여기는 우리 구역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부상병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다 비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그 군인들도 누가 어떤 생명이 또 우선이고 그러니까. 누구를 더 먼저 살려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그 다양한 공존 속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서로 암묵적으로 동의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보여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게 또 느껴졌어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요소들이 구석구석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네들도 지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누구를 그래도 또 먼저 살려야만 되느냐. 그쵸.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지나고 나면서 계속 되새겨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씩 포인트로 느껴지네요. 그리고 또 토미가 처음에 깁슨을 만났을 때는 이제 깁슨이 처음 보는 톰인데도 이제 물통을 던져주는 장면이 있는데 또 중반부가 되면은 그거 반대로 또 자신이 습득한 그 통조림 통을 토미가 깁슨에게 줘요. 맞아요. 이 전쟁이라는 것이 다양한 군상들이 좀 이제 있는 건데 여기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이제 프랑스인은 이 영국 사람들을 구출하는 거기 때문에 군인들을 구출하는 거기 때문에 프랑스 군인은 낄 수가 네.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영국인인 것처럼 영국 군인 옷을 입고 깁슨이라는 이제 명찰이 달린 마지막 부분에 어. 이제 위기에 맞아요. 깁슨을 구해주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영국 배니까 영국 군인만 구출하려고 하지만 여기선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게 프랑스 군이든 영국 군인이든 생명 자체는 좀 소중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양한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딜레마 아니면 다양한 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스토리들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그 프랑스 군인 깁슨이라고 이제 이름을 불리우는 네. 그 친구가 토미와 그 일행들을 또 구해주게 되고 네. 맞죠? 그런 목숨을 또 건지게 되고 그런데 결국 그 깁슨은 구출받지 못하고 죽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또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설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토미가 다른 사람들이 다 깁슨을 죽이자고 할 때 같이 살 수 있어. 이 한 사람만 보낸다고 배가 뜨진 않아. 맞아요. 이렇게 해서 같이 살려주는데 네. 마지막에는 깁슨이 죽죠. 그렇죠. 이게 토미는 이제 먼저 탈출을 하고 이제
그 깁슨이 살려준 또 한 명의 군인 있어요. 이름이 이제 네네.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에 이제 혼자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던 그 친구가 왜 죄책감을 가졌냐면 바로 그 깁슨이 죽는 모습을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깁슨을 이제 먼저 이제 프랑스 군인이니까 너는 여기서 같이 살 필요 없다. 먼저 이제 죽어야 돼. 총알 생존은 걸. 원래 불평등한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이러면서. 했었던 친구가 예. 알렉스다. 결국은 이제 자기가 깁슨에 의해서 목숨을 한번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살려고 하니까 이제 깁슨을 저버리려고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물에 잠겨가지고 탈출하는 과정 안에서 네. 깁슨에게 탈출하라고 얘기를 이제 해주죠. 근데 너무 늦게 얘기해서 깁슨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영어를. 물 속에 사다리 같은 건 이제 막 허우적대면서 못 잡고. 예, 호스에 딱 그게 걸려가지고 아, 그 죽어가는 모습을 그 친구가 보면서 홀로 탈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저는 죄책감을 그래서 갖지 이제 않았나. 돌아오는 기차에서도 너도 우리가 부끄럽지 막 이런 말을 그러니까 하잖아요. 살아남은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워하는. 음. 그러니까 자기는 군인인데 전쟁에서 그냥 그 생존해서 돌아온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이 또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굉장히 또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는 선 악의 구분이 없는 느낌? 그러니까 제가 시대존중이라고 느낀 그 이유일 수도 있는데 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모든 걸 바친 사람은 나중에 살고 네. 좀 이기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죽고 이래야 뭔가 속이 시원한데 그 맞아요. 말씀하신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깁슨 죽이자 생존은 불평등한 거 이랬는데 살고 깁슨 네. 죽이는 걸로 설정이 되잖아요. 그죠. 뭐 죽이진 않았지만 그냥 영화에서는 이제 죽인 거죠. 그래서 죽고. 그러니까 이제 대체 누가 살아야 되고 누가 죽어야 되느냐에 대한 저는 끝까지 같이 살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공군도 네. 공군이 나중에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끝까지 독일군 그 공군을 격파하고 그러면은 잘 돼야 되는데 착륙을 독일군 진영 있는 대로 착륙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왜 글라이더로 날았으면 쭉 하다가 영국군 있는 해변가에 내리지 왜 독일군 있는 해변가에 내렸을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 가면서 또 끝나잖아요. 네. 장면이. 그러니까 뭔가 이기적인 사람들이 살아남는 장면이 몇 개 있잖아요. 그 민간 어선 안에서도 그 구하러 갔던 어린 아이는 죽고 그 사람을 맞아. 친 사람은 살고. 맞아요. 그 장교가 처음에 그 토미하고 깁슨이 배에 올라타려고 하니까 정원이 닫혔다고 냉정하게 네. 뿌리치더니 결국은 막 그 아이도 밀치고 네. 그분도 나중에는 결국 또 사람을 돕긴 하지만 그 아이가 그 죽은 것을 보고 나서 굉장히 죄책감에 저는 시달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그 다양한 그 공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군상들의 공존이 좀 보여진다고 생각해요. 살았지만 죄책감을 평생 안고 가야 되는 삶도 있고 그만큼 복잡한. 영웅으로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인데 포로로 생존하게 되면서 또 영웅이 아니게 되는 그런 모습의 또 인물이 또 보여지고 또 어떤 친구는 그 민간인 배에 타는 그 소녀는 죽었지만 나중에 또 영웅으로 그러니까 생존해서 영웅이 아니라 죽은 사람은 또 영웅으로 또 이제 신문에 나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하지만 수많은 민간 선박의 그 아버지 저 아버지 되게 멋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장님. 근데 그분은 또 되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그 또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톰 하디 그 동료는 이제 추락해가지고 이제 살아나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사람들이 공군은 뭐 했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또 그 선장님이 어깨를 툭 쳐주면서 우린 난 안다고. 알고 있다고 그것만으로 또 그걸로 또 위로를 받고 가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고 그것은 전쟁뿐만 아니라 이 사회나 이 삶이 또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소중하고 모두 다 그 생명의 가치가 있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이다. 또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렇게 치면 네. 저희 이제 기독교에서 이런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음, 착하게 사는 사람 잘 돼야 되고 좀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은 안 돼도 되고 좀 벌 받아도 되고 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들기 쉽잖아요. 네네. 근데 이 감독은 오히려 그런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결국은 살아남는 것이 소중하다 이런 메시지를 생명 자체가 그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을 구출하고 구조하고 구원하는 것 자체는 너무 중요한 것이다. 전쟁에서 살아남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왜냐하면 또 그러한 구출이 있었기 때문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었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되잖아요. 음.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네. 예수 믿었더니 더 막 안 되고 막 우리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믿었더니 뭔가 더 우리가 특별해짐이 보여져야 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그래 예수님 나도 믿을래 이래야 되는데 뭐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성경적인 포인트다라고 얘기를 많이 어떤 게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특별함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 그리고 또- 굉장히 인과적인 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 그래서 뭐 기도하고 찍었는데 맞아야 되고 막 우리 수능 볼 때 막 기도하고 찍었는데 다 맞고 막 이런 특별함이 보여줘야 되는데 안 기- 그러는 인생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운전 잘 못하면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공부 안 하면 시험 떨어지는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죠. 우리가 뭐 수능 특별 뭐 새벽 기도 막 40일 기도해도 내가 공부 안 하면 수능 잘 못 보는 거고 왜 이래야 되는 부분들 우리는 뭘로 좀 뭔가 특별하게 드러나야 예수님이 더 돋보이고 드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공존 속에서 특별함이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새로운 시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조건 자체가 다르면 사람들이 그걸 특별하게 안 봐요. 너는 조건 자체가 다르잖아. 박디 집 자체가 부자고 아버지가 뭐 하니까 이런 일도 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하는 거지. 나도 부자였으면 그렇게 사역하고 뭐 이렇게 살 거야. 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건 자체가 다르면 그 사람의 순수함을 보질 않아요. 근데 똑같은 조건에서 그가 다른 삶을 살면 뭔가 쟤에게는 뭐가 특별한 게 있나? 나랑 똑같은데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쟤는 저렇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지? 이렇게 그때 진짜 다르고 특별함이 나오거든요. 그게 공존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환경 조건 그리고 똑같은 것들을 하게 하는 그 공존의 삶을 주시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저는 이 전쟁 영화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이 뭐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수많은 공존 속에서 좀 특별함이 보여지는 그러게요. 것들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지막 장면에서 네. 그 군인 알렉스와 토미가 이제 기차를 타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맥주병을 막 2개를 주면서 사람들이 밖에서 막 박수를 환영하죠. 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내려서도 그 부둣가에서 맹인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알렉스가 오해를 하죠. 이렇게 얼굴만 옷이나 음. 던져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더라. 그 말만 하더라. 그러면서 또 자기를 죄책감 가졌었는데 결국 그가 이제 맹인이었었다는 거죠. 네네. 여기 보면 이렇게 그 맹인이라고 하는 눈먼 자들에 대해서 이제 좀 크리스토퍼 놀란이 일부러 좀 그런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민간 그 선박에서 네. 자기가 이제 그 군인들을 네네네. 같이 구하러 가겠다고 하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 그 소년이 네. 나중에 그 머리가 부딪히고 이제 그 죽어가면서 앞이 안 보인다는 얘기를 또 맞아요. 하잖아요. 나중에 영웅이 되고 또 음. 여기서도 맨 마지막 장면에 살아 돌아와서 죄책감을 갖는 어떤 그 군인 알렉스에게 그 맹인 맹인 다시 어른이 괜찮다고 말해주는. 괜찮다고 또 용기 왜 그 눈먼 자들을 통해서 그런 위로와 이런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한번 저도 궁금해가지고. 일단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공군인지 육군인지 아니면 나이가 많은지 적은지 계급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단지 맞아요. 얼굴을 만지고 이 사람이 살아있지 않은지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해준다는 게 복음이라고 했는데 결국 너희들은 세상을 보고는 있지만 보아도 보지 못한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는 더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정확히 이 본다. 세상을 더 제대로 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또 얘기를 해주지 않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가 결국은 그 공동체적인 어떠한 포커스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맞아주고. 저는 네. 그것의 클라이막스가 예. 바로 이 민간 선박들이 확 몰려오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그 공동체성 또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는 그런 걸 보여주지 않았나. 그렇죠. 그 많은 민간 선박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네. 구출하러 가잖아요. 네. 맞죠? 그러면서도 그 선장 그 아버지도 몇 번을 이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도 끝까지 그 군인들을
구출하러 음. 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살아야만 하고 살아야 마땅한 그러한 네. 존재들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는 네. 처음에 이 영화가 너무 힘들었던 게 그 세월호의 아, 트라우마가 자꾸 오버랩이 돼서 너무 맞아요.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무나 당연한 생명에 대해서 네. 그 생존해야만 하는 그런 생명에 대해서 우리 너무나 그걸 홀대하지 않았나? 네. 그 가치를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또 거기서 네. 최종 구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민간 선박들이었잖아요. 맞아요. 또 그게 겹치더라고요. 이 선박들이 올 때.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자기들이 그 어업을 나갈 때 네. 항상 그 목숨을 걸고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자신들도 언제든지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음. 그 생존에 대한 문제가 자신들의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생존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그 세월호 이 사건이 또 우리 길게 얘기하면 또 이제 우리가 또 이게 얘기될 수 있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자꾸 보는 것 자체가 그러게요. 이게 생명의 문제고. 예, 생명의 문제고 생존에 대한 문제. 네. 우리는 그 생존해야 됨이 마땅한 그 아이들과 그 어른들을 우리가 구출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놀란 감독이 이 영화를 이렇게 리얼하게 연출하면서 봐봐 이 상황에선 누구든지 살아남는 걸 원하게 되는 거 봤지 이렇게 생명은 본능적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해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 어른이 눈먼 어른이 얘기한 살아남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맞아요. 살리지 않아야 될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쟁도 똑같이 안에서도 인간은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이제 공존의 이제 특별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과 좀 연결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전쟁이 없는 평상시에는 그냥 그 민간 그 선방에는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냥 어업하고. 맞죠. 그리고 그 소년들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하고 근데 전쟁 시에는 이 사람들이 영웅이 여기서 군인 자체가 되게 특별하잖아요. 네. 전쟁이. 근데 여기서는 군인들이 더 평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군인들은 일반인처럼 살려고 하고 막 서로 아웅다웅하고 먼저 살려고 막 배신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계속 피하고 막 엎드리고 이것만 나오고 보여지는데 막상 평범한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해지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크리스찬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평범한 속에서 특별함, 다른 존재가 되어야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내 스펙이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특별해지고 그런 위치, 그런 지위, 그런 일을 함으로써 특별하게 보여지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기복신앙, 고지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공존하는 그 삶 속에서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삶을 사는 거죠. 그때 이제 평범하게 보이는 것 같고 티나지 않지만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공존 속에서 분명히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존재로 드러날 거다. 그 예전에 설민석 그 선생님이 네네. 그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나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막 특이한 행동을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맞아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자신이 그런 걸 선택했을 때 영웅으로 살 수 있게 되는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그 중요한 가치가 바로 생명. 그래서 놀란 생명이다. 감독이 이런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생명은 우선이고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삶 자체, 생존 자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 그 사람들은 결국 내가 삶의 의미를 잃었을 때 죽음을 선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의지, 그 가치를 일깨워 주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살아야만 하며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고 살아야만 되는 존재다.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이야기해 주지 않나. 네. 또 민간 선박 이야기랑 공동체를 좀 연결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네네. 제가 최근에 이제 읽은 글에서 집단주의와 공동체주의를 구분하는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네. 집단주의에는 개인이 없다. 집단만 있다. 맞아요.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공동체주의에는 개인 그 생생한 개인들이 살아서 이루는 게 공동체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 거대한 군함들은 계속 침몰하고 계속 공격을 받고 계속 그 여러 그 집단의 군인들은 계속
폭격을 받고 하는데 개인들은 평범한 개인들은 계속 이 공동체를 살려내고 이끌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시스템이나 권력이나 거대한 체제나 그런 것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그 소박한 선택들, 용기 이런 것들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걸 묘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또 영화를 생각해 보니까 놀란 감독이 그런 포커스로 또 이거를 연출했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 군인들 하면은 다 그냥 집단으로 보잖아요. 네. 개인이 없는 명령에 네. 살고 명령에 죽는. 하지만 거기에서 톰이라고 하는 깁슨이라고 하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네. 포커스와 그 인물들을 보면서 이건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다. 네. 이 군인들도. 그리고 민간 선박이 수없이 오는데 그 안에서도 한 그 배의 선장이 그 인물들을 통해서 이것도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 한 개인의 사람의 개인들이 모인 것이다. 네. 그 공군도 엄청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한 사람들의 인물 그렇게 봤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개인이 없는 집단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이 어우러지는 네, 맞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생존이 가치가 있는 그런 공동체다. 네. 공동체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사회고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보니까. 그리고 그 전쟁터의 덩케르크에 있는 그 군인들이 계속 배를 더 보내달라, 더 많이 보내달라, 실지도 못한다 하니까 그 가장 최고의 그 지휘관이 배를 한 대씩만 보낼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전쟁도 있고 배를 아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과 대비되게 그 어선은 그 민간 선박은 그들의 전 재산이고 그들의 생계 수단인데 그걸 아끼지 않고 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집단과 그 개인의 대비 같은 것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그 공존 안에서의 어떤 특별함이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잘 드러나고 네. 나타난 영화인 것 같네요. 이게 전쟁 영화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요새 미투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미투 운동도 저는 그게 만약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폭로가 있어도 이렇게까지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즘 안 약간 되죠. 전환의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시대가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것이 어떤 뭐 여성부 정책을 바꿔서 아니면은 뭔가 제도를 만들고 뭐 허위사실 유포나 뭐 아니면은 이 성폭행에 대한 고발의 뭐 강도를 높여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개개인의 용기들 있잖아요. 개개인의 용기와 그들의 연대 이런 걸 통해서 이 미투 운동이 번지고 사회가 바뀌는 게 좀 겹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집단성에서 공동체성으로 네. 이제 가게 되는 한 단계 좀 성숙해가는 시민사회 문화를 만들어가는 네. 그런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것 같고, 저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것에 앞장서야 되고 본을 좀 보여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네. 아닌 분들이 저는 훨씬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크리스찬들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좀 이제 그렇게 공동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제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 들으면서 느끼는 것이 이 일부 그 보수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는 네. 굉장히 특이한 교회들에서 어떤 정책이나 사안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강요하는 어떤 거에 참여하게 하거나 그게 집단성이에요. 그게 네, 그게 바로 집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까지는 집단주의가 먹혔다면 이제 점점 안 먹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후의 발악. 이게 네, 보수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가 아닌데 그들 때문에 나쁜 단어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구라는 단어가 좀 더 이제 어울리겠죠. 그리고 뭐 한동대나 뭐 총신대나 요즘에 그 기독교 대학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변화들도 자세히 보면 집단주의에서 공동체주의로 가는 전환기가 아닌가 네.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정치적인 성향은 다 다를 수 있고 네, 어떤 이제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저희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포커스가 이제 집단성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 공동체성으로 가야 되며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치다라는 것을 좀 포커스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네.
아유 무슨 영화 한 편 얘기하는데 미투 운동에다가 무슨 집단성까지 뭐 생각하지 나왔어요. 못하게 대본에 없던 막 이런 네. 쪽으로 아. 나가서 우리 국민 작가님이 흐뭇하게 미소를 짓는 건지 아니면 어이없어서 웃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또 문화 신방의 맛이 아닌가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또 이렇게 5번째 신방 영화 덩케르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신방한 문화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하는 신방 보고 시간입니다. 네. 먼저 박디님이 어떻게 정리를 좀 하셨나요? 저는 한 줄로 얘기를 한다면 네. 전쟁보다는 생존, 생존보다는 공존. 근데 맨날 이걸 어떻게 만들어? 난 이걸 잘 못 만들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전쟁이 통하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이제 무력으로 그 나라를 지키고 또 그 공동체를 이끌어갔던 시대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생명을 중요시하고 어떻게든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 살아야 된다라는 게 또 중요한 시대로 넘어간 것 같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집단으로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사고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살아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면서 사는 것까지가 참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앞에서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딱 한 줄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저는 특별함은 공존을 통해 드러난다. 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싶네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또 우리 박대님께서 또 마지막으로 또 해야 될 얘기가 또 좀 있죠. 네, 사실 제가 오늘 마지막 방송으로 그러게 뭐 이렇게 무슨 여러분과 말이에요. 인사할 시간이 되었네요. 네, 너무 이게 빨리 이게 아쉽게 맞죠. 다음 주에 또 여기 바로 다른 분 꿰차고 앉아 계시는 거 아닌지. 뭐 그럴 수도 약간 있지. 질투가 날 것 같지만. 그건 네, 그 뭐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 문화신방 많이 들어주시고요. 또 지금처럼 여러 가지 문화들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계속 분석하는 노력은 우리가 평생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박디님 팬이 되게 많은데 뭐 지금 몸이 좀 이렇게 제가 벌써 울컥하겠어요. 네.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고 네, 그래서 좀 실제로 사진을 실제로 보면 진짜 마르셨어요.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네. 아이도 아무튼, 가지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좀 스케줄이 이게 네. 좀 벅차서 저는 이제 잠시 내려놓는 걸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놓고 네. 이제 문화 탐방으로 또 다른 프로그램.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건강해지시고 조금 더 우리가 환경이 좋아져가지고 우리 녹음하러 오는데 엄청나게 멀리 오시거든요. 왔다 여행을 갔다 왔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체력적으로 네. 그래서 좀 이런 아쉬운 또 이런 것이 됐어요. 네, 또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홍보해주시고 하는 만큼 문화신방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만큼 박디님이 빨리 다시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문화신방은 팟캐스트와 팟빵 유튜브에서 문화신방 검색하시면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고요. 또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방송 후기와 관련 자료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하기와 좋아요로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의논해서 이제 여기 문화신방에 대한 어떤 후원금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혹시 저희가 의논해 가지고 받기로 결정되면 또 공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응원해 주시고 또 좋은 영화, 책, 음악, 전시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항상 조언해 주시고 또 의견들을 꼭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알지만 예수를 모르는 당신을 위해 저희가 계속 문화신방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신방로 김디 아마추어 신방러 박디였습니다. 박디님 가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야 되는데.